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 담당하고 있는 곽병렬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 날 발표된 저희 투자전략 보고서 연말 위험자산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포트를 읽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페이지 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 논리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페이지부터 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위험자산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대단히 커지게 됐던 세 가지 요인으로 첫 번째는 선진 지역이 이제는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정책의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조금 기존보다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플레 압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지나치게 이제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유동성을 조금 죄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조업 밸류체인과 연계되어 있는 동남아 지역의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최근에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반도체 공정상의 병목 현상이 발생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는 부분이랑도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굉장히 좀 뼈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중국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헝다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정치적으로만 놓고 봐도 공동부유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통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도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들은 지금 언급드린 세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선진 지역의 경제 정상화 시도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 밸류체인에서 공장 셧다운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좀 완화가 되면서 결국은 위험자산의 가격 흐름에 반영이 된다면 추후에 좀 가늘고 길게 가는 어떤 그런 경로를 훨씬 더 채택할 개연성을 커지게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뭐 조정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더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간 조정 정도의 국면, 막스권 국면을 굉장히 좀 길게 가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과거와는 좀 달리 이번 국면이 좀 구조조정 없이 좀 부실까지 안고 온 경제 회복이라는 점에서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존 부채 문제 같은 경우가 성장률의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난 1년 정도 저희들이 겪어왔던 것들처럼 굉장히 강한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박스권 국면이 좀 길게 가는 국면을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박스권이 그래도 지속이 될 거라고 언급이 됐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 정도가 복원이 될 수 있는 논리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페이지 중단부터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악영향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실제 경제 지표랑 전문가들의 전망치와의 괴리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반전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 증시가 굉장히 더 꺾이게 하는 요인들보다는 그래도 미국 경제 지표들은 이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쪽을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이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그림 6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랑 전 세계 기업이익 그리고 신흥국의 기업이익의 향후 12개월 예상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나라는 소폭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들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보시면 느끼시는 거겠지만 대충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 나오는 어떤 그런 국면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한 10% 정도의 ROE는 갖춰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기간 조정 정도의 소폭의 미세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이달부터 전 국민 백신 접종 이제 70% 접종을 조건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내수 부분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반등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7번 보시는 거대로 우리나라 지금 BSI 같은 경우가 내수 부문이 지난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이 BSI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심리 지표거든요. 그 기업 경기가 그래도 심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내수 기업들이 좀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좋은 이제 시사점이 되는 부분이 영국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그림 8번 보시는 거대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영국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호조세가 한 달 정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우리도 뭐 이 영향을 상당히 받는 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 요 국면에서 좋았던 것들이 유통이라든지 레저, 엔터, 의류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좀 업종들에서 좀 좋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 11번을 한번 봐주시면은 과거 이제 미국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1년 정도 동안은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조금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을 겪지만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한 1년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허니문 국면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정치적 대립 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11번 보시는 거대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대선 국면처럼 굉장히 더 커지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완화되는 추세를 그린다는 점을 좀 저희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아마 지금 연말의 계절성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넣었거든요. 선진국의 연말 특수라든지 중국의 광군절 특수 같은 소비 성수기 효과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그림 9번과 그림 10번에 그림 9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번에 할로윈 시즌에 얼마나 총 금액을 돈을 쓸 건지를 물어봤더니 작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상당히 이미 가버렸다.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를 어느 정도 계속 많이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주머니를 계속 열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의 지금 소비가 굉장히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10번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광군절 기간 동안에 중국 기업들의 이익 추이를 좀 본 건데 알리바바랑 중국의 그 경기 소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광군절부터 해서 4분기 동안은 주로 이익이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저희가 봐서는 지금 박스권 정도가 복원이 되는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코스피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을 좀 과도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의 지금은 한 중단 내지 상단으로 갈 수 있는 힘들이 아마도 이번 4분기에서 연말까지 나타나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국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희가 전술적으로는 리오프닝 수혜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마 우리도 지금 이달부터 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들어갈 텐데 레저라든지 항공, 유통, 엔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전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또 IT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이랑 중국의 연말 특수 기간 동안은 IT 제품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 호조 가능성들도 지금부터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까지 해서 기난목으로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경제 관련 업종들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제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